집에 가라고? 박형태가 보드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난 아직 재미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가씨도 한 잔 어때? 같이 마시자고. 민정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무 중이라서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요.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닦는 속도가 미묘하게 빨라졌습니다. 장 국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박형태를 바라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여기는 조용한 바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죠. 박형태는 장 국장을 째려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아저씨가 이 아가씨 보호자야? 아니면? 박형태의 말이 점점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연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뒷골목. 한때는 제 집 아들이 즐비했던 거리에 카넬리아 다라는 작은 간판이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낡은 굵은 벽돌 건물 지하에 자리한 이 반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묘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과 함께 바 카운터 뒤편에서 묵묵히 잔을 닦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최민정, 올해 45살입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검은색 셔츠를 입은 민정의 모습은 어딘지 신비로워 보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키의 단정한 체구, 그리고 선명한 이목구비가 어우러져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차갑함이 스며 있어서 손님들은 종종 말을 걸고 싶어 하면서도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민정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잔을 닦는 손놀림이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합니다. 마치 수천 번도 더 반복해온 동작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가끔 손님이 주문하는 칵테일을 만들 때면 민정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쉐이커를 흔드는 리듬, 술을 따르는 각도,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면서 바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성이 위스키를 홀짝이며 신문을 읽고 카운터에 앉은 젊은 회사원은 맥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와인을 나누며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정은 이들 각각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어서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둡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 국장이 들어섭니다. 60대 초반의 이 남성은 민정의 단골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손님입니다. 은퇴한 경찰관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반드시 이곳을 찾아와 소주 한 병과 멸치볶음을 시킵니다. 민정은 장 국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소주병을 꺼내두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 오늘 바 분위기가 참 좋네요. 장 국장이 카운터에 앉으며 말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혼자 정리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원래 혼자 하는 일이니까요. 민정이 소주잔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사를 읽듯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잔을 닦는 손의 힘이 미묘하게 세어지는 것을 장 국장은 놓치지 않습니다. 장 국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정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젠 좋은 사람 만나야죠.
바텐더 말고 다른 삶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정 씨 같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삶이라. 민정이 중얼거립니다. 민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잔을 닦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는 종로의 밤거리가 보입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유리창에 비춰집니다. 전 이 생활이 좋아요. 조용하고 평온하거든요. 민정의 대답에 장 국장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이 발을 다니면서 민정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이름과 나이 정도뿐이니까요. 민정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 작은 바에서 혼자 일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온 모습만 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 안의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어갑니다. 재즈 음악이 좀 더 느린 곡조로 바뀌고 조명도 한층 어두워집니다.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작아지면서 바 전체가 포근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민정은 이런 시간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니까요.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회사원이 먼저 일어서며 계산을 하고 연인들도 손을 잡고 나갑니다. 장 국장은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나서야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그럼 민정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민정은 홀로 발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테이블을 하나하나 깨끗이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술병들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점검하고 계산대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처럼 체계적이고 빠릅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서 민정은 바 카운터에 홀로 앉습니다. 자신도 작은 위스키 잔 하나를 따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조용히 살자. 민정의 목소리에는 어떤 무거운 기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민정은 손을 멈추고 거울을 바라보는데 눈빛이 잠깐 흔들리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바 카운터 아래쪽 손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는 작은 스위치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민정은 그것을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도 민정의 움직임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어둠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종로의 밤거리에 나선 민정은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어가는 민정의 뒷모습은 어느 평범한 직장인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민정의 걸음걸이에는 남다른 경계심이 묻어납니다. 주변을 살피는 시선, 발소리에 반응하는 몸짓,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잠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는 습관, 모든 것이 오랜 훈련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민정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끝나갑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가진 채로 조용한 바텐더로서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밤, 서울 하늘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종로 거리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이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택시를 잡으려는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올라갑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네온사인들이 일렁이며 반사되어 마치 물감이 번진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카멜리아 바 안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민정은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동작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수하지 않고 모든 손님의 주문을 정확히 기억하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민정 씨, 오늘 정말 바쁘시네요. 장국장이 카운터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조금 일찍 왔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 장사가 되죠.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장국장의 소주잔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민정의 시선은 계속해서 바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밤 9시 반경, 바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박형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고 정장 재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형태는 비틀거리며 바 안을 둘러보다가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바구나. 박형태가 카운터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정 쪽을 바라보는 박형태의 시선에는 불쾌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제일 독한 술로 하나 줘봐. 민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술을 원하시나요? 위스키, 보드카, 진. 하지만 박형태는 민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독한 걸로. 박형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예쁜 바텐더는 처음 보네. 나이는 몇 살이야? 민정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보드카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손님, 술 드시고 천천히 집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있고요. 집에 가라고? 박형태가 보드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난 아직 재미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가씨도 한 잔 어때? 같이 마시자고. 민정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무 중이라서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요.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닦는 속도가 미묘하게 빨라졌습니다. 장국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박형태를 바라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여기는 조용한 바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죠. 박형태는 장국장을 째려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야? 아저씨가 이 아가씨 보호자야? 아니면? 박형태의 말이 점점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요즘 바텐더들이 서비스가 참 별로네. 예전에는 말이야. 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계산하시고 가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산. 박형태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박형태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내며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 오늘 밤 이 바 전체를 빌려도 돼. 바 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리를 뜨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민정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싸움, 평온한 일상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정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형태는 오히려 더욱 흥분했습니다. 마무리?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 박형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민정에게 다가섰습니다. 너 같은 여자, 옛날엔 내가. 박형태의 손이 카운터 너머로 뻗어져 민정의 팔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움을 넘어서 위험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바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장국장을 비롯한 몇몇 손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형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형태는 이를 도발로 받아들였습니다. 뭐야? 무섭게 하네? 너 같은 계집애가 나한테. 박형태가 다시 민정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의 손이 카운터 밑으로 살짝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 후 바 안의 CCTV 화면들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적색 불빛들이 사라지면서 바 안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전인가?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바의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CCTV만 꺼진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술 많이 드신 것 같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하지만 민정의 미소 뒤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형태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뒤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시선이 박형태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바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국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봐온 민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CCTV가 꺼진 카멜리아 바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형태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래, 일어나자고. 박형태가 중얼거리며 의자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술 때문에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카운터에 손을 짚으려던 순간 박형태의 손이 민정의 손목과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정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 박형태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두 번째 동작으로 그의 어깨를 눌러 바닥으로 눕혔습니다. 2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형태는 자신이 왜 바닥에 누워 있는지도 모른 채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바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빨라서 아무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장국장은 입을 벌린 채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손님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민정은 카운터에서 나와 박형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님,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형태는 뒷목을 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두 번째 동작이 그의 급소를 정확히 눌렀기 때문입니다. 이 계집이. 박형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 한구석의 김상호가 모든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그는 민정의 움직임이 일반인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효율적인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멜리아 바 바텐더. 전문 기술 보유. 신원 조회 필요. 손님, 많이 취하셨네요.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정이 박형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작은 체구임에도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박형태는 저항할 수도 없이 민정의 안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 밖으로 나가면서 민정이 마지막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박형태는 그 말 속에 진짜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박형태가 나간 후 바 안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장국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정 씨, 어디서 그런 기술을? 어릴 때 호신술을 조금 배웠어요. 민정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정은 CCTV를 다시 켰습니다. 적색 불빛들이 살아나면서 가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전했습니다. 바 밖에서 박형태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마포 일대 조직의 중간 보스인 그에게 이런 굴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하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나야. 카멜리아, 바, 최민정이라는 년 뒷조사해봐. 보통 계집이 아니야. 박형태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년이 나를. 박형태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술을 쓸 수 있는지 다 파헤쳐봐. 24시간 안에. 1시간 후 박형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민정, 45세, 3년 전부터 카멜리아 바에서 근무.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3년 전 이전 기록이 전혀 없어요. 마치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도, 직업 이력도 공백이에요. 박형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가짜 신분이라는 얘기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님, 오늘 바에서 일어난 일 CCTV 확인해봤는데 뭐? 형님이 제압당하는 순간만 딱 꺼져 있어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박형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정이 의도적으로 CCTV를 끈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김상호도 일어서면서 민정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명함에는 김상호 컨설턴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민정은 홀로 발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평온한 일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정 씨죠? 박형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이름일까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전 이전 기록이 전혀 없던데요? 재미있네요. 박형태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이번엔 좀 더 재미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정은 바 카운터 아래 숨겨둔 작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것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용한 바텐더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박형태의 전화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며 세수를 하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한 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민정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2시, 민정은 바 준비를 위해 카멜리아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종로 거리의 익숙한 풍경도 오늘은 왠지 위험해 보였습니다. 바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민정은 멈춰 섰습니다. 카운터 앞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민정은 그 뒷모습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호철. 민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전직 특전사이자 민정의 과거 팀 리더였던 남자였습니다. 이호철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민정이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김상호가 보낸 메시지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김상호가 연락했어. 내가 어젯밤 흥미로운 일을 벌였다더구나. 이호철이 카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잘 숨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지? 민정은 바 안으로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 안 죽여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이호철이 비웃었습니다. 박형태라는 놈을 동작으로 제 앞에 놓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민정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호철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박형태와 여러 남자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험악한 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객이 아니야. 이호철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형태, 마포 일대를 장악한 마약 조직 중간 보스야. 그리고 이 놈들. 이호철이 사진 속 다른 인물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전부 위험한 놈들이야.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거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호철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박형태 혼자 찍힌 사진이었는데 90년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놈, 90년대 말 평양라인에서 고문관으로 일했어. 민정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평양라인이라는 단어가 3년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깨웠습니다. 고문실의 차가운 공기, 비명소리, 그리고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을 배신한. 맞아. 이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형태가 바로 그때 우리를 고문했던 놈이야. 내가 어젯밤 제압한 놈이 바로 그 놈이라고. 민정은 카운터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3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평양라인 투입작전, 팀원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은 죄책감까지. 민정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호철이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박형태가
우연히 내 바에 온 게 아니라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거야. 무슨 뜻이에요? 민정이 고개를 들어 이호철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내가 사라진 후 평양라인과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했어. 모두 의문사였지. 이호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까지 찾아낸 거야.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를 죽이려고... 아니야.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었을 거야. 이호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민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이제 그런 삶은 살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민정아, 선택권이 없어. 이호철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민정이 창밖을 보니 가 건너편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감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야. 박형태 조직원들이야. 이호철이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정아, 이미 너는 그들의 타겟이 됐어.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 민정은 바 카운터 아래 숨겨둔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 상자 안에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기, 가짜 신분증, 그리고 연락처들. 그럼 내가 다시 그 조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네요? 민정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해. 이호철이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민정아. 넌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게 내 운명이고. 이호철이 발을 나가려는 순간 민정이 불렀습니다. 팀장님. 응? 정말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호철이 잠시 멈춰 서서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과거는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야. 이호철이 나간 후 민정은 홀로 바에 남았습니다. 창밖의 검은 승용차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정은 카운터 아래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3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과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바텐더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민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작은 권총, 나이프, 가짜 신분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손대지 않았지만 여전히 손에 익숙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민정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온했던 바텐더의 삶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민정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김태수 정보 브로커였습니다. 3년 전까지는 민정의 주요 정보원이었던 인물입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오빠, 저예요. 민정이에요. 민정이? 어머, 살아있었구나. 3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죽은 줄 알았어. 지금 각형태라는 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마포 쪽 조직 중간 보스라고 하는데. 잠깐, 박형태? 김태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민정아, 그 놈한테 왜 관심이 있어? 위험한 놈이야. 이미 엮였어요. 어쩔 수 없이. 알겠어. 1시간 후에
홍대 쪽 카페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은 후 장 국장이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민정 씨, 안녕하세요. 장 국장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네. 국장님도 일찍 오셨네요. 민정이 장 국장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 국장은 평소 자리가 아닌 카운터 바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위스키 하나 주세요. 위스키를 따라주면서 장 국장이 민정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정은 장 국장의 손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느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정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청 중. 조심해. 박형태, 사람들이 협박했음. 어쩔 수 없었음. 미안.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 국장이 박형태 조직에 의해 협박당해서 민정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정은 화장실에서 나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장 국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위스키 잔을 채워주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협박받으신 거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장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정 씨,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요. 민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명백히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최민정 씨? 그 중 한 명이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누구신데요? 민정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묻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형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 국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저기, 민정 씨가 뭘 잘못했다고? 아저씨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일입니다. 민정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카운터 뒤로 가서 앞치마를 벗으면서 상자 안에 작은 나이프를 소매 안에 숨겼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장 국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정 씨,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니까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남자는 민정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다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뒷좌석에 앉았고 두 남자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평온했던 종로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민정이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차는 한강을 건너 마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마포의 한 폐공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건물이었습니다. 내리세요. 두 남자가 민정을 끌어내렸습니다.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박형태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조직원들이 서너 명 더 있었습니다. 최민정 씨, 아니 그게 진짜 이름일까요? 박형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은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민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원하는 것, 복수요. 어젯밤 당한 굴욕을 갚고 싶어요. 민정의 두 팔이 뒤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박형태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민정이 박형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박형태는 민정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당황하지 않네요. 재미있어요. 민정은 소매 안에 나이프를 느끼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3년간 봉인했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가 민정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박형태는 민정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이전 기록이 전혀 없더군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같아요. 민정은 묶인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문빛만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알고 싶으신데요? 당신이 누군지 말이에요. 박형태가 민정의 턱을 잡으려 했지만 민정이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어젯밤 그 기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박형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형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확실해? 박형태가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계속 조사해봐. 전화를 끄는 박형태가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재미있는 정보를 들었어요. 당신과 비슷한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90년대 말에 있었다더군요. 민정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평양 라인이라고 들어봤나요? 박형태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였습니다. 90년대 말 비밀 작전팀이었죠. 그런데 그 팀원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했다더군요. 민정은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 마지막 작전의 실패,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은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다고 하던데 박형태가 민정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민정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형태는 이미 답을 얻은 듯했습니다. 맞구나. 박형태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기억나겠네요. 90년대 말 평양에서 고문받던 기억 말이에요. 민정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차가운 고문실, 전기 고문대,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 기억나시는군요. 박형태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내가 직접 고문했거든요. 당신 같은 여자 요원이 있었죠. 민정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 동료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박형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만 살아남았죠. 동료들은 모두 죽고. 그만해요. 민정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기분 나쁜가요? 박형태가 더욱 조롱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동료들을 버린 기분이 어때요? 민정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작전 당시 팀원들과 함께 적진에 잠입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중휘, 김상사, 이병장 모두 민정보다 먼저 죽어갔습니다. 그때 민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을 구하려다 모두 죽을 것인가, 아니면 혼자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결국 민정은 살아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임무였으니까요. 당신 때문에.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같은 놈들 때문에. 뭐라고요?
박형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어 박형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알아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복수하라고 살려준 거예요. 박형태가 당황했습니다. 민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력한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소매 안에 숨겨둔 나이프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봉인했던 기술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결박을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자고 다짐했어요.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구도 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정의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티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건드렸네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3년간 평온했던 제 일상을 망쳐놓고 박형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정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거야? 얌전히 있어. 얌전히.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그 순간 민정이 움직였습니다. 결박이 풀린 상태에서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며 일어섰습니다. 박형태와 조직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민정은 이미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박형태가 중얼거렸습니다. 3년간 숨어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민정이 나이프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숨으려 했던 이유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감당 못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조직원 하나가 민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움직임은 3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동작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제 그만 숨을 거예요. 민정이 박형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진짜 저를 보여드릴게요. 박형태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조용한 바텐더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분노로 무장한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화해 백업 불러. 박형태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3년간 봉인했던 모든 기술과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보려는 각오였습니다. 폐공장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민정은 나이프를 손에 쥔 채 박형태의 부하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민정은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고 반대편 무릎 뒤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기습했지만 민정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서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조직원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런 미친. 박형태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정의 움직임은 3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이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민정이 더 빨랐습니다. 나이프를 던져 그의 손목을 맞췄습니다.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총성이 울렸습니다. 도망쳐. 박형태가 남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출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박형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대체 뭐예요? 궁금했잖아요. 민정이 천천히 박형태에게 다가갔습니다. 90년대 말 평양라인 투입조 최민정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문했던 그 여자요. 박형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맞아요. 당신 때문에 동료들이 죽었어요. 민정의 눈에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중휘, 김상사, 이병장 모두 당신 손에 죽었죠. 박형태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민정의 발이 그의 손목을 먼저 차버렸습니다. 권총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1대1이네요. 민정이 박형태 앞에 섰습니다. 공정하죠? 박형태는 필사적으로 민정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쉽게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박형태가 아픔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민정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보다 훨씬 아팠을 거예요. 민정은 박형태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왜 우리를 배신했나요? 왜 우리 위치를 알려줬나요? 나는 그냥 박형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민정의 힘이 더 세어졌습니다. 내 동료들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폐공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박형태가 부른 백업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박형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사람들이 왔어. 하지만 폐공장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들은 박형태의 조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호철과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민정아, 이호철이 소리쳤습니다. 괜찮나? 민정은 박형태를 놓고 이호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GPS 추적했어. 내가 위험할 줄 알았거든. 이호철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나? 박형태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이럴 리가. 내 조직은 이미 다 잡혔어. 이호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약 유통 혐의로 전원 체포됐고, 민정은 박형태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도, 그리고 나도. 박형태가 마지막 발악으로 바닥에 떨어진 나이프를 집어 민정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몸을 돌려 피하며 동시에 발로 박형태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박형태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민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호철이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 민정아. 이제 진짜 자유야.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과거의 악몽도 끝났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도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박중휘, 김상사, 이병장. 민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국정원 요원들이 박형태와 나머지 조직원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폐공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뭘 할 거야? 이호철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정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멜리아 바로 돌아갈 건가? 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간 평온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호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민정이로 살 수 있어. 폐공장을 나서면서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석 달 후, 종로의 카멜리아 바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로 평온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저녁 8시, 바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지쳐 보였습니다. 민정은 그런 손님들에게 익숙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달래러 온 직장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민정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미소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스키 하나 주세요. 독한 걸로. 여성이 카운터에 앉으며 주문했습니다. 민정은 위스키를 따라주면서 여성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힘든 하루였나 보네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요. 여성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럼 다행이네요. 민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시라면 음악을 바꿔드릴까요? 민정은 재즈 음악을 좀 더 부드러운 곡으로 바꿨습니다. 바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카멜리아 바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석 달 전 그 사건 이후로 가끔씩 바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시가 아닌 진짜 단골 손님으로서 왔습니다. 민정 씨, 안녕하세요. 김상호가 평소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상호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민정이 김상호가 좋아하는 소주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김상호는 소주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바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민정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자 더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원들, 연인들, 그리고 혼자 온 사람들까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카멜리아 바에서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처음 온 여성 손님이 민정을 불렀습니다. 여기 CCTV는 왜 없어요? 민정은 잠시 멈춰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 기억에만 남겨야 할 밤이 있거든요. 민정의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게 있죠. 누구에게나 10시가 넘어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호도 일어서며 계산을 했습니다. 민정 씨, 내일도 올게요. 네. 언제든 환영이에요. 민정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나간 후 민정은 홀로 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술병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여전히 정확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민정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몇 개 더 생겼지만 눈빛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조용히 살 수 있겠어. 민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듯 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 카운터 아래에는 여전히 그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상자를 꺼내 마지막으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권총, 나이프, 가짜 신분증들, 모두 과거의 유물들이었습니다. 민정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호철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의 밤거리에 빗방울이 떨어지며 네온사인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민정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를 보니 석 달 전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박형태가 처음 봐왔던 그 비 오는 밤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결국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호철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정아, 잘 지내고 있지? 박형태는 무기징역 선고받았어. 이제 정말로 끝났다. 언제 한번 밥 먹자.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 평온해요. 답장을 보낸 후 민정은 바의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종로의 밤거리에 나선 민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면서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카멜리아 바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술 한 잔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민정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을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민정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